그 오늘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시면 그 선거 공보 발송 2,400만여 세대에 발송을 했는데요. 점자형 선거 공보물은 6만 세대밖에 발송을 안 했어요. 이유가 왜 그렇죠? 그것은 이제 후보자가 저희에게 점자형 선거 공보를 만들어서 일단 준 그 선거 그 줘야만이 저희가 그 부분을 발송하도록 법률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뭐 강제할 수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어서 결국은 후보자들이 그걸 만들어 갖고 와야 되는데 만들어서 이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지 않아서 후보자들이 만들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돈 일단 그 이 선거 공보가 이제 책자형 선거 공보 뭐 이런 문제도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각종 선거마다 그 점자형 선거 공보를 만들려면 그 시각 장애인에 대한 그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숫자가 많이 부족해서 한정된 시간 안에 그 선거 공보를 작성해서 만들기가 어렵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네. 그 선관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이제 선관위의 그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 선거 참정권을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선거 그 장애로 인해서 선거를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그런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자꾸 저희들 개발해가면서 하는데 아마 현실적인 문제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서요. 네. 이렇게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앞서 이제 여러 의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원에서 지적되어진 이제 우리 선관위 비리, 채용 비리 정말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 상황을 보면 자정 능력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또한 국민의 신뢰도 잃어버린 상황인데 실제 대안은 뭐 자체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국민들이 용납할 거라고 보아십니까? 동의할 거라고 생각되세요?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리다 했는데 그 외부 감사, 외부 통제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시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선관위 그 위상 자체가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아까 권한쟁의도 그런 의미에서 즉 행정부의 소속인 감사원이 헌법기관에 들어오는 것은 지금 국회나 대법원 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미치지 않도록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도 동일한 헌법기관이니까 그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이 정당 관계 즉 국회의원님들의 그 내부 정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라 직무감찰의 형태로 그 모든 것이 감사의 형태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선관위에 이러한 업무를 맡기지 못하겠다. 국민들의 네. 솔직한 심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심정을 반영한다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게 적절하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인원수는 적지만 그 감사관을 분리해서 감사관 그 감사 계획도 저희가 수립해서 감사위원회까지 지금 만들어서 네. 결과 보고를 할 겁니다. 네,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외부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결국 헌법기관을 외부 통제하는 기관은 국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관계 법률에서 지금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저희 기관을 감사하고 계시지만 그 네. 뭐 반기별로 모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감사 결과 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법률적으로 상정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 휴직이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까? 선거철 되어 실제적으로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나요? 100 몇십 프로까지 늘었죠. 네? 200%? 200명. 예. 양대 선거 때 약 200명 정도가 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어느 정도 휴직을 하게? 평소에는 100명?
평소에 한 2배 정도, 각절 예, 정도가 100명 정도에서 한 200명 정도로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웃을 일이 아니고요, 총장님. 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이제 일 국가관이나 우리 직원들의 바쁠 때 일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법률상 여러 가지 그 휴직에 관한 제도가 있는데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그 토대로 여러 가지 법률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악용되지 때문에 예, 그런 제도들이 악용되지 않게끔 네. 방안을 좀 마련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네, 이번 선거 때 대파 네. 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대파였는데 대파를 투표장에 가지고 가지 못하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그랬죠? 기본적으로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아셔야 될 게 의도적으로 선거장에 대파를 가지고 들어가야 수 있느냐라는 질의가 왔었습니다. 즉 정치적인 표현의 그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투표장 외에서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투표장 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아니 없습니다. 대파가 어떻게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대파를 뜻이냐면 들고 가는 게 선거 운동이라고 보신다는 정치적 표현의 그러니까 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로 이 내가 대파를 들고 가서 정치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대파를 들고 가서 투표를 하고 싶다. 저는- 이게 선거법에 저는- 위반되느냐? 저는 그러한 그 선관위의 결정이 사실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질의 내용 자체가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투표소 안에서 하겠다는 취지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투표소 내에서 선거운동, 그러니까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하겠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것이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대파가 아니어도 그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이 내 의사 표현을 정치적으로 어떤 물건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네.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은 들어가게 하고 빨간색 옷 입은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면 파란색은 정치적 상징 색깔인데 지금 그 의상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지금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쉽게 해서 선거 복장 그런 것들이 논의될 성질의 것이냐는 것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럼 벗고 들어가라고 그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는 파란색 복장이나 그 빨간색 복장을 입고 들어가는 그 행위 자체가 정치적인 퍼포먼스냐 아니냐의 해석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이게 정치적 목적. 네. 총장님께서 일부러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그러한 결정을 한 게 아니냐라고 저는 의심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우리 그 국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그 국회의원님들이 저희 선관위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투표소 내에서의 정치적인 자유는 존재할 수가 없다. 결국은 어떤 선거인들도 투표소 내에서 본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막은 것이다. 대파나 네, 이런 부분이 마무리해 아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네, 유상권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